어제 잠시 전해드렸는데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승재윤 의원, 네네. 자 검찰이요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관계자들에게 200억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지금 이제 많은 언론에서도 나와 있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인데요. 네. 지금 이제 박영수 특검이 있고 박영수 특검 밑에 같은 그 법무법인의 양 변호사라고 네. 있습니다. 그 양 변호사가 있는데 복수의 관계자들이 대장동 관계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은행에서 이제 대표적인 파이낸셜 이제 그 PB라 그러죠. 그 PB를 만들기 위해서 박영수 특검이 있던 그 박영수 특검이 의장으로 있었어요. 의장으로 있어서 우리은행을 앞세우기 위해서 사실상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뭐 본명까지 나와 있는데 박영수, 양재식이라는 저 변호사들이 컨소시엄의 구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대장동 건물덕 200억 정도를 김만배 등 대장동 팀으로부터 받기로 했다라는 복수의 관계자들이 진술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게 나왔고 그것 때문에 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에도 그게 밝혀져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검찰에서는 그게 전전해서 지나가는 거잖아요. 양 변호사가 있고 양 변호사가 그 박영수 특검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을 공동정범으로 묶어서 그 사람들이 같이 함께 200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두 가지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어떤 이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광수 변호사,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 검찰에서 박영수 전 특검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소리가 검찰이 이 국회 특검 논의를 의식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제 법사위에서 특검 논의를 했잖아요. 굉장히 네. 치열했어요. 근데 어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기 때문에 이건 좀 약간 특검 의식한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것이 어제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니까 어제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미리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하거든요. 청구를 해서 그걸 발부를 받았다가 바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간을 두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제를 의식했다면 볼 수는 없지만 검찰은 당연히 특검을 하게 되면 검찰의 수사가 정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 종언이랄지 여러 가지 흘러나오는 많은 이야기가 이제 박영수 특검이 양모 검사를 통해서 대장동 유례에 뭐 관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관련돼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하면서 거기서 뭐 어떤 컨소시엄이랄지 부국증권을 배제하는데 한 이 대가로 200억을 받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내용은 사실은 며칠 만에 수사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전에부터 이제 검찰이 상당히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서 꼭 뭐 특검만 의식하고 압수수색했다 이렇게 보기는 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미지수 기자, 정치권에서는 이 50억 클럽 특검 놓고서 여러 설전들 오가요. 맞습니다. 김기현 대표 오늘 민주당이 특검법을 부랴부랴 밀어붙이는 건 민주당 입맛에 맞는 특검으로 이 사건을 덮으려는 의도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반면 이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야당에서는 검찰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어제 갑작스러운 검찰 수사가 여론 무마용 카드에 불과하다 이렇게 특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정의당도 어제 압수수색으로 결국 검찰의 의도적인 부실 수사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며 이 특검법 처리를 반드시 해서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조윤선 변호사, 어쨌든 이제 50억 클럽 특검법은 법사위에 상정이 됐어요. 하지만 여러 예상들을 보면 통과에는 좀 난항이 예상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한동훈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특검이 오히려 진실 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떠세요? 특검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하는 게 낫다고 보세요? 우선 지금 50억 클럽 사건이 불거진 게 1년 6개월 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지 1년 가까이 지났죠. 한동훈 법무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왔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수사 능력과 의지가 있는 경우에 왜 특검이 필요하냐? 저는 그 답이 한동훈 장관의 말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전혀 수사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수사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그렇다면 특검법을 통해서 양자 모두가
여야 모두가 합리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를 도출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지금 뭐 특검법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신가? 예, 김광선 변호사. 일단 이제 50억 클럽과 관련해서는 이제 수사를 한 지 오래됐죠. 근데 전 정부의 검사들이 곽상도 의원만 기소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사가 사실은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권순일할지 김수남 전 총재에 대한 수사는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특검은 약간 문제점이 있어요. 첫째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 배임과 관련해서 대장동 배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기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50억은 그 대장동의 어떠한 사건 자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50억들을 주기로 약속을 한 거죠. 네. 정의와 녹취록에 의하면. 그러면 이거 자체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50억 클럽과 관련된 사람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중요한 사람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란 말이에요. 네.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의혹은 뭐예요?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재판과 관련해서 거기에 개입한 게 아니냐. 의혹이 그다음에 있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화천대유에서 1억 5천 정도 고문료를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권순일 대법관이 어떠한 조사를 받느냐. 관련돼서 과연 대법원 재판에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 중요한데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 관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사 특검을 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특검의 추천을 민주당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야 합의해서 한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추천한 민주당은 당사자거든요. 그럼 민주당에서 추천하지 않는 후보 중에서 특검을 하려면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50억 관련돼서 불리한 것은 덮겠다. 이제 그런 비판을 받을 여지도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 처리, 자, 이 산을 쫙 넘어가기 위해서 아직은 요 밑에 초입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